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어 더 독하고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현모양처로 살아온 제가 남편의 정년퇴임식 날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과 그에 대한 아주 차갑고 계산적인 복수극입니다. 제목은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입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 올해 58입니다. 남들은 저를 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대기업 임원으로 정년퇴직했고 아들은 법조인, 딸은 의사로 키워냈으니까요. 30년 동안 제 손에는 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고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고 시댁의 대소사를 챙기느라 제 이름 석자는 잊고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성적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사건은 남편의 화려한 정년퇴임식 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축하 파티를 마치고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낯선 스마트폰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처음 보는 기종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 전화기를 켜는 순간 저는 제 인생 30년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배경화면에는 남편과 젊은 여자 그리고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열어보니 그들의 역사는 무려 10년이나 되더군요. 지방 발령이라며 주말 부부를 자처했던 그 3년 동안 남편은 그곳에서 딴살림을 차리고 아이까지 낳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곰국을 끓여 택배로 보내면 그걸 그 여자와 나눠 먹으며 저를 비웃었을 생각을 하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을 여보라고 불렀고 아이는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속에서 저는 늙고 눈치 없는 식모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여자라면 당장 남편을 깨워 멱살을 잡거나 그 여자의 집으로 쳐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30년을 참아온 인내심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을 하나 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복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인생 청구서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눈물 대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먼저 지난 30년간 제가 수행한 모든 가사 노동과 내조 비용을 현재 시세로 환산했습니다. 입주가사 도우미, 월급, 대리운전 비용, 심리 상담사 수준의 감정 노동 비용, 그리고 시부모님 병수발 비용까지 10원 단위 하나 놓치지 않고 계산했습니다. 밥 한 끼, 찌개 하나, 다림질 한 번까지 모두 돈으로 환산했습니다. 그렇게 계산된 금액은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벌어온 돈보다 제가 그를 위해 희생한 노동의 가치가 훨씬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돈을 남편에게서 완벽하게 받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는 여전히 순종적인 아내를 연기했습니다. 퇴직 후 불안해하는 남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세금 문제가 복잡하대요. 당신 명의로 된 부동산이랑 주식 나한테 잠시 옮겨두면 증여세 공제받아서 나중에 아이들 줄 때 훨씬 이득이라던데 내가 알아서 관리할 테니까 일단 명의만 좀 바꿔둬요. 남편은 저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평생 돈 관리라곤 가계부밖에 안 써본 여자가 뭘 알겠냐며 귀찮아했고 도장과 신분증을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아파트 상가 그리고 남편이 은퇴 자금으로 숨겨둔 알짜 주식까지 모두 제 명의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현금화하여 안전한 해외 펀드와 제 개인 금고로 분산시켰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전 재산이 공중분해되어 제 주머니로 들어온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골프를 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돈만 뺏는 건 재미없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그 여자 상간녀에게도 접근했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알아낸 그녀는 문화센터에서 요리 강습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아한 사모님으로 위장해 그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명품으로 휘감고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다니며 재력을 과시하자 그녀가 먼저 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친한 언니가 되어주며 넌지시 정보를 흘렸습니다. 자기야, 내가 이번에 개발 예정인 땅 정보를 하나 알게 됐는데 이게 수익률이 500%야. 우리 남편 몰래 비상금 불리려고 하는데 자기만 알고 있어? 욕심 많은 그 여자는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즉 제 남편에게서 뜯어낸 생활비와 아이 명의로 모아둔 돈 그리고 대출까지 끌어모아 저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건넸습니다. 물론 그 투자처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자마자 차명 계좌로 세탁해 기부단체에 익명으로 기부해버렸습니다. 그녀의 탐욕이 사회에 환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편이 퇴직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 저는 저녁 식탁을 차렸습니다. 아주 검소하게 김치 하나와 밥 한 공기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반찬 투정을 하더군요. 이게 뭐냐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소리치려는 찰나 저는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서류와 함께 제가 1년 동안 작성한 엑셀 파일 출력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치 가사 노동 청구서였습니다. 총합계 금액 35억 7천만 원.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공짜로 누렸던 내 인생값이야. 이제 유료로 전환됐어. 돈 없으면 나가. 남편은 콧방귀를 뀌며 내 집에서 나가야 할 건 너라고 소리쳤지만 곧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집도 땅도 주식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여자와 아이 이야기를 꺼내며 내연녀에게라도 가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여자 지금 빈털터리야. 나한테 사기당해서 전 재산 날리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거든. 아마 당신이 가면 당신 퇴직금이라도 뜯어내려고 달려들걸.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왕처럼 모시던 아내가 하루아침에 저승사자가 되어 나타났으니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잘못했다며 빌었지만 저는 냉정하게 내쫓았습니다. 그가 신고 있던 슬리퍼 한 짝까지 벗겨서 말입니다. 그 슬리퍼도 제가 사준 거니까요. 지금 남편은 고시원을 전전하며 일용직을 알아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랑하던 내연녀와는 서로 돈을 훔쳐갔다고 고소전을 벌이며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더군요. 자식들도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남편이 저지른 불륜의 증거들을 아주 상세하게 아이들에게 보여주었거든요. 아이들은 어머니의 희생을 짓밟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죠. 제가 남편에게 보여준 건 그 권리가 사실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였다는 깨달음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아내의 헌신도 남편의 사랑도 믿음이 깨지는 순간 아주 비싼 청구서가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사이다. 같은 통쾌함과 함께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충격적이고 지혜로운 인생 실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